자, 천일문 기본이고요. 챕터 12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 할 때는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입니다. 자, 관계사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대명사, 관계대명사인 경우는 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인 경우는 부사 역할 플러스 여기 중요하죠. 접속사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모두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인 대명사와 부사 역할을 하면서 접속사 역할도 하고요.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절이든 둘 다 또 하는 역할의 핵심은 명사를 수식한다. 그걸 선행사라 그러죠. 이 꾸밈받는 명사를 어려운 말로 선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행사를 꾸미는 역할을 이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관계사라는 게 형용사절과 그리고 명사를 그죠?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형용사절이 곧 다른 말로 명사 수식인 거죠. 형용사절이 뭐 하는 겁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예문에 I met some people who wanted to donate 해서 who부터 앞에 있는 some people를 꾸며주는 관계 및 대명사절이고요. 중요한 거 다 보시면 who가 하는 역할과요. who부터 their money까지 하는 역할을 구별하셔야 되죠. 다시 이 who만은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요. 여기 who부터 시작해서 여기 money까지를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합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절이라고도 하고요. 관계 대명사로 시작을 하니까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관계 대명사인 who는 앞에 있는 some people를 가리키는 역할도 하고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관계대명사절 전체, who부터 money 전체는 some peopl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절 이렇게 얘기해요. 밑에 보시면 You arrive at a beach where you can see some big waves. 자, where는 하는 역할은 부사로서 그냥 꾸며주는 역할인데 이 전체 where부터 waves까지가 beach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인데 또 형용사?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절도 형용사절이고요. 관계 부사절도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관계 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람일 때는 보통 이제 who 대신데 that은 다 공통으로 밑에 동물이나 사물일 때도 that을 쓸 수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which로 나눠집니다. 사람은 who 그리고 동물이나 사물은 which. 소유격이 있어요. whose가 있는데요. of which는 잘 만나기가 좀 힘듭니다. 거의 이제 whose가 공통으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목적격일 때도 또 이제 공통으로 that을 많이 쓰니까 that을 만나는 빈도가 높고요. whom은 전치사가 있으면은 무조건 whom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for 이렇게 앞에 for whom 뭐 to whom 이렇게만 쓸 수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whom을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 목적격일 때는 who를 더 선호한다. whom보다 who를 더 선호합니다. 관계 부사는 when, where, why, how고요. 의미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막연한 선행사들은 생략을 하고 쓰는 경우가 많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조금 챕터가 길어요. 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여러분들 크게 설명이 필요치 않은 거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64유니트 보시면 주격과 소유격인데요. 네. who, which, that 그리고 whose가 이제 소유격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657번에 who라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가 주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인데 이 관계대명사절 속에서 who라는 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658번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it이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who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659번에 보시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요. 자, 여기 villai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se aim이죠. 그래서 이 whose 다음에는 명사가 무조건 하나 따라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뭐하고 개념이 똑같냐? 여러분들 my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their 또는 her 이렇게 쓰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죠. 뒤쪽에 뭐가 나올 것을 예상합니까? 어떤 명사가 나올 것을 당연히 예상하죠. my something, their something, her something, his something, its something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whose 다음에도 무조건 명사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묶으셔야 되고 그 명사까지 whose 명사까지 한 덩어리로 묶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게 소유격이다 아니다가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뒤에서 나오는 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가 whose 플러스 명사 합쳐서 목적격, 뒤에 동사가 나오면 whose 플러스 명사 합쳐서 주격 역할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whose 다음에 aim까지 한 덩어리 묶고 나서 뒤가 동사니까 whose aim 합쳐서 주어인 거죠. 악당이고요. 그의 목표는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소유격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여기 664번도 마찬가지로 whose meaning까지 한 덩어리 묶고 나면 뒤에 뭐가 나와요? 예, 그렇죠. 동사가 나오니까 이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한다. 예, 그렇게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문장인데 어떤 문장입니까? whose meaning, 그것의 의미가 is unclear, 불분명한. 자, 주어 동사 역할. 자, 그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걸 보면 될 텐데요. 자, 667번에 보시면 someone인데 어떤 someone인가요? whom you don't even fully know. 너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라이고요. whom이 가리키는 것은 someone이고 whom부터 know까지는 someone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whom은 who로 바꿔도 되고 사실은 who를 더 많이 만난다. 668번처럼 그죠? Friends who I haven't seen for a long time 할 때 이 se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어디 갔니? who로 간 거고 who는 누구니? friends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요. 뒤는 완전한 절이 이어지는데 원래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와요. 이거 하나 적어보시면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 자, 그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미 관계 대명사가 전치사의 어떤 그 목적어로서 쓰여버렸기 때문에 뒤는 완전한 절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편리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인위치는 또 해석을 하실 때는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는. 그래서 인위치를 앞에 있는 safe place, space니까 in the safe space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죠. 자,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 안전한 장소에서 they can grow and develop 할 수 있는입니다. 자, 목적격인데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관계대명사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671번에 보시면요, which인데 어떤 which입니까? 이것은 뭐의 목적어입니까? 예, bring in 할 때, bring in의 목적어가 which 없죠. 여기 없잖아. 어디 갔어? which로 갔고요.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things인 것이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 672번에 with whom입니다. with whom. 자, with whom은 여러분들 눈에 뭘로 보여요? with the person이죠. 자, 친구는 사람인데 with the person, 그 사람과 I may be sincere, 그 사람에게 be sincere with somebody, 누구누구에게 진실된 것이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관계부사입니다. where, when, why, 그리고 how까지인데 네 가지입니다. 관계부사절도 하는 역할은 역시 명사를 꾸며줍니다. 우리 675번 보시면 There are times when everyone wants to be alone. 자,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when부터 alone까지는 times를 꾸며준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관계부사절이고 생긴 건 관계부사절이죠. 왜? when.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니까, 그죠? 예, when이나 아니면 where나 이런 관계 부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관계 부사절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예,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쭉쭉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the reason why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그런 선행사도 이렇게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one of the reason that 뭐 블라블라라든지. 그런데 보통은 생략을 하고 많이 쓰고요. 특히 the way how를 같이 쓰지 않는 거, 요거 우리 위쪽에 the way how를 같이 쓰지 않는 게 자, 별거 아닌데 이제 시험에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도 좀 다루고요. the way how는 같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익혀보시면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 근데 관계 부사는 이게 부사 역할일 뿐이기 때문에 뒤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where 할래, 뭐 which 할래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험에서 보시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when 할 것인가,
위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면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뒤를 보시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거 파악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전치사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으면요, 관계대명사 자체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뒤는 완전한 절이 이어진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불완전하다는 건 뭐죠? 관계대명사를 빼면 뒤가 주어가 빠졌네요. 관계대명사를 빼면 또 마찬가지죠. 주어가 빠졌죠. 그렇죠? 관계대명사를 빼면 뒤가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입니다. 관계부사절은 어때요? 빼도 when을 빼도 뒤는 완전합니다. All of my friends can gather 모일 수 있어요. Where 빼버려도 she could see the town 완전하죠. Why 빼버려도 he failed the test 완전한 절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Alright, 관계사를 생략하는 경우에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위치는 빠져버려도 그죠? 이렇게 빠져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experience is the name everyone gives to their mistakes. 경험은 이름이죠. 모든 사람이 실수에게 부여하는입니다. 위치가 없어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빠져 있죠. 아예 we consider her asset. A, B 구조죠. consider A, B. 그녀를 asset라고 간주합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consider 나올 때마다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consider A, B, A를 B로 간주하다. 그녀를 자산으로 간주한다. 어떤 자산인가요? 어떠한 조직이라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인데요.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어디 갔니? 없어. 생략됐어요. 그죠? 생략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the time, the place, the reason 쓰나마나한 그런 의미, 그죠? 그런 의미. 별로 의미가 없는 선행사일 때는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the time, 뭐 예를 들어 when이면 the time을 생략할 수도 있고 뭐 when을 빼버릴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부사 자체를 빼고 쓰기도 하고요, 선행사를 빼고 쓰기도 한다. 특별히 뭐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8번에 선행사와 떨어진 관계사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사,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절이 꾸미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사절 앞에 바로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뚝 떨어져서 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민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97, 698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가운데 조금 이렇게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훨씬 더 길게 가운데 끼어든 것이 있고 관계 대명사절이 뚝 떨어져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개의 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연달아서 수식할 수 있어요. 702번 보시면 You are the only person I've ever met who understands me. 자,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람인데 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I've ever met이라는 단어, 그 명사 관계 대명사절, 그리고 who understands me라는 관계 대명사절이 둘 다 the only person을 꾸미고 있습니다. 703번도 보시면 which부터 시작해서 to learn's 그리고 but을 기준으로 해서 which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many things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69 유닛 69에 보시면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무릇 앞에 선행사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고 that, which, who 같은, 그리고 나서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런데 what 관계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것은 같은데요.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없다 보니까 이 what절이 이끄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뭐뭐 하는 것, 뭐뭐인 것, 그죠?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인 것,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은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생긴 게 what이라서 그 의문사 what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는 그 what이 문장 속에 녹아 있을 때는요, 사실은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관계대명사 what이나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는 what이나 똑같아요. 뒤는 불완전하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선행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해석을 했을 때 명백하게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 그냥 간접 의문문인 거고, 어떤 거는 둘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석을 해도 자연스럽고 뭐뭐인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서 다루는 거는
뭐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같아요. 자, 그리고 하는 역할은 이제 명사 꾸밀 게 없으니까 형용사절이 아니죠. 관계 대명사절은 또는 관계 부사절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걔를 꾸미고 하다 보니까 형용사절 이렇게 부르는데 관계 대명사인 what은 앞에 없어요. 그리고 하는 역할을 보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1번, 2번, 3번에서 쌤이 설명한 거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705번에 보시면 You must not forget, 잊지 말아야 해요. What I'm going to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앞에 선행사 없죠? 뒤는 I'm going to tell you, 불완전하죠. tell somebody something, 그죠?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tell 명사인데 명사가 한 게 없어요. 자, 그런 식입니다. 뒤를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뭐 참고 두 번째 보시면 the people that helped you grow. 뒤가 불완전하죠, 그죠? 이렇게 뒤가 선행사가 있고 뒤가 불완전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that하고 또 구별은 이거는 이제 그 단순 접속사란 말이에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왜 그러냐?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여기는 선행사가 있죠. people이라는 선행사가 있고 여기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는 어때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하고 구별하는 것은 자, 관계대명사 what하고 접속사 that하고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건 같죠? 그런데 뒤를 보시면 여기는 불완전. what 다음엔 불완전, 접속사 that 다음에는 완전.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도 있고 뒤는 또 불완전하고. 예,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간단하게 외워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하시면 관계 대명사 앞에다가 뒤에다가 ever를 붙이거나 아니면 no matter를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빼져 있는데 no matter 붙여가지고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뭐 이렇게 쓰는 거. no matter 블라블라 이렇게. no matter 다음에 관계 대명사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no matter who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아니면 no matter where, no matter when, no matter how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ever 붙이는 걸 먼저 설명드리면 whoever, whichever, whatever 같은 것을 복합 관계 대명사라 하고요. wherever, whenever, however 같은 걸 복합 관계 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얘네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또 절이죠. 관계 대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 대명사 절이 중요하듯이 복관대 절이 중요합니다. 줄여서 복관부, 복관대 절. 자, 암기사항입니다. 복관대 절은 하는 역할이 명사 또는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복관부절은 부사절 역할만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요거 좀 암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좀 기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복관대절은 명사절, 부사절, 복관부절은 부사절이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해석을 자 711번 보시면 Whoever is happy will make others happy too. 누구라도 행복하다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든지가 주어죠. 문장 전체의 주어고 동사가 will make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복관대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712번에 elect 선출할 것이다. 선출하다 whoever we want. 누구라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자, 그러면 whoever가 이끄는 절이 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치사 to가 있습니다. 713에 전치사 to 다음에 whomever you depend on. 누구라도 너가 의존하는 사람에게가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부사절 역할을 하는 것은 우선은 지금 안 나오고 그거만 나오고요. 71 유니트에 가시면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절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콤마, 쉼표 찍고 쓰는 것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뒤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하는 대로 쭉 차례대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720번에 I met an old friend of mine. 오래된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그는 didn't recognize me.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그런 건데요. 사실은 관계대명사가 지금 쉼표가 있건 없건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를 원어민처럼 이해를 하려면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좌에서 그죠? 우로 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계속적 용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시험에서 다루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거.
이러한 역할은 위치가 앞에 나오는 구나 절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쉼표 다음에 쓰는 위치는 자, 쉼표를 찍고서 쓰는 위치. 예. 자, 쉼표를 찍고서 쓰는 위치. 이게 쓸 걸. 그죠? 타이핑하고 무리수를 뒀네요. 자, 어쨌든 자, 쉼표 플러스 위치는 앞 문장에 있는 명사를 하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장 전체 범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724를 보시면 one of the best ways is to teach others, which enhances our own learning experiences.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to teach others라는 구를 가리키는 거고요. 절 전체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쉼표 다음에 나오는 위치는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포인트는 요거 that과 what을 쓰지 않습니다. 특히 that 쓰지 않는 것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콤마 다음에 that 쓰지 않는다. 관계대명사 대실 때 얘기입니다. 다른 접속사 대시나 이런 건 아니고요. 관계대명사일 때는 that은 콤마 다음에 쓰지 않습니다. 계속용법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시험에서 잘 다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진짜 시험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most든, all, half, many, some, one 이런 거든 그리고 which, whom 뭐 이런 것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이렇게 나눠 보시면 딱 좋아요. 자, 지금 아래쪽 예문 727번에 대해서 I've always had a great many worries, most of which were silly. 자,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 걱정 대부분이 어리석은 것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most of them 하지 않고 most of which 했죠. 우리가 이제 영어에 노출을 많이 하다 보면 그 most of them 익숙해요. 그죠? most of it도 익숙하고요. many of them 뭐 이런 표현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most of which, many of whom 이런 단어들은 익숙함이 덜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요 문법적으로 이게 맞을 때가 많아요. 자, 그게 뭐냐면 접속사가 필요할 때 그렇다는 거죠. 앞쪽에 동사가 있고 뒤쪽에도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여기 most of them만 해버리면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가 써놓은 것처럼 and most of them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따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 which라는 거죠. which 또는 whom 같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most of which 또는 뭐 most of whom 이런 표현들 아니면 여기서처럼 some of whom, one of them, one of which 뭐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them 할래, which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many of whom 그들 중 많은 수 some of which, some of them 하지 않습니다. 왜? 앞에 있는 접속사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죠? three of them 하죠. three of whom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and가 있으면 그죠? 뭐 접속사 and든지 but이든지 이런 접속사가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three of them 가능합니다. 조금 어렵죠? 한 번 듣고 또 듣고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유니트인데요. 이제 두 번째 계속적 용법에서 두 번째인데 관계 부사일 때도 쉼표를 찍고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쭉 차례대로 그냥 쭉 받아서 가시면 되고 시험 포인트로 그렇게 잘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가볍게 쭉 달아서 이렇게 쭉 이어서 원래 이제 직독직해 하듯이 쭉쭉 이어서 해석을 하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금 길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